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동행선 잼스입니다. 지금 한 올란도를 7개월 정도 소유를 했거든요. 올란도 소유한 느낌과 지금 올란도를 사도 괜찮은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올란도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30대 아빠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아기가 있고, 그리고 차가 좀 더 큰 게 필요하고, 그리고 좀 경제적인 걸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카니발이나 뭐 팰리세이드, 뭐 소렌토 이런 좀 대형 차량이라든지 좀 신규 차량 구매는 조금 주저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집을 구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나가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올란도를 구매했고요. 올란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저렴하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 올란도가 다른 뭐 카니발이나 소렌토, 스포티지 관해서 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금액을 형성하고 있죠. 근데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세 식구인데요. 이제 아기가 24개월 갓난 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맨 처음에 가지고 있던 차량은 K3 차량이었고요. 제가 결혼 전 총각 때부터 타던 차량이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다 보니까 이제 K3가 공간적인 한계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카니발이랑 올란도 두 가지 차량을 보고 있었고요. 이제 실제 차량들을 보면서 어느 게 우리 가족에 제가 적당한가 이걸 보고 있었거든요.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카니발은 3인 가구에게는 조금 오버스펙인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란도 같은 경우에 3인 가족에는 딱 적당하고요. 4인 가족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란도를 선택한 이유가 된 겁니다. 일단 확실히 저렴하죠. 카니발 중고차 시세가 1300에서 1500 정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올란도 같은 경우에는 연식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한 700에서 800 정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매를 통해서 더 싸게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올란도를 사용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공간 활용성입니다. 올란도 같은 경우에는 7인승 AMPV죠. 올란도는 지금 기준에서 봐도 휠베이스라든지 차량의 길이가 상당히 큰 편이죠. 일단 길이를 보면은 올란도가 전장이 4.6m, 전폭이 1.8.3m, 휠베이스가 2.76m인데요. 이제 같은 시대의 스포티지 R을 비교하게 되면 전장이 4.4, 전폭이 1.85, 휠베이스 2.64. 올란도가 훨씬 크죠. 그리고 2022년형으로 신형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도 전장이 4.66, 전폭 1.86, 휠베이스 2.7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준으로 봐도 올란도는 차가 큰 편입니다. 휠베이스 2.76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 편이고요. 공간 활용성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특히 뭐 짐을 많이 실을 때 또 2열을 폴딩하게 되면 정말 많은 게 들어가고요. 저희가 이번 여름에 여행을 갈 때 캐리어 2개, 그리고 접이식 유모차 하나, 그리고 아이스박스 2개를 실었거든요. 그래도 공간이 좀 남았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연비 같은 부분에는 디젤 2.0 엔진을 타고 있는데 시내에서는 8에서 10k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14에서 16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죠. 그래서 1km 가는데 발생되는 금액으로 비교했을 때 시내에서는 한 100에서 14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1km 가는데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87원에서 1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상당히 괜찮은 금액이죠. 그래서 제가 사는 경기도에서 경주까지 가는데 왕복에 6만원이 안 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꽤 괜찮은 연비로 보여지고요. 올란도 엔진 바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2.0 디젤, 2.0 기화식 LPG, 1.6 디젤, 2.4 가솔린 이렇게 4가지 되어 있습니다. 2.4 모델 같은 경우에는 수출량이 나서 국내에는 몇 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 디젤의 경우는 163마력이고 2.0 LPG는 140마력, 1.6 디젤은 134마력입니다. 수치상으로 현대기아 엔진이랑 비교하면 현대기아 2.0 R 엔진의 경우 180마력, 그리고 LPG 스마트 스트림 L 2.0 엔진 같은 경우 146마력, 1.6 U2 엔진의 경우 117마력인데요. 2.0 빼고는 올란도에 들어간 엔진들이 더 출력이 좋은 편이죠. 그리고 2.0 디젤의 경우에는 160마력인데요. 제가 봐서는 엔진 세팅을 좀 조정한 것 같습니다. 엔진의 소음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인젝트의 다단 분사량을 좀 늘렸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의 소음을 확실히 좀 출력을 줄인 대신에
소음과 진동을 좀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같은 현대 엔진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용한 편입니다. 지금도 2000 rpm 이상을 가속 중인데도 그렇게 큰 진동이나 소음이 없는 편이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1.6 U2 엔진보다 조금 더 조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올란도에 관한 단점인데요. 아마 중고차를 사시는 분은 이 올란도 단점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실 겁니다. 일단 가장 큰 단점이 옵션의 부재입니다. 솔직히 제가 갖고 있는 모델이 LTG 풀옵션 모델인데 통풍 시트가 없어요. 확실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죽 시트가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통풍 시트를 통해서 조금 더 최적한 착자감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풍 시트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모델이 되게 많죠. 애프터마켓에서 별도로 뭐 통풍 시트를 작업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외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요 시트 이것도 전동 시트인데 상하 앞뒤는 되는데 이 틸팅 기능은 수동입니다. 조금 2% 부족한 기능이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크게 좀 부족한 옵션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변속기입니다. 6T4045 하이드로매틱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악명도 보면 보령 미션이죠. 보령 미션의 경우 젠1, 젠2, 젠3라고 구성이 되는데요. 젠1의 경우 2011년부터 13년식까지가 구성되어 있고요. 젠2의 경우 디젤입니다. 젠2의 경우 2014년식부터 15년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6 이후는 1.6으로 변경되면서 젠3로 변경됐고요. LPG 같은 경우는 14년식부터 전부 다 젠2로 되어 있습니다. LPG에는 왜 젠2만 들어가 있는가 하면 젠2와 젠3 사이에는 약간의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LPG에는 공간성 문제 때문에 젠3가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미션에서 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매틱 6단 변속기 크기가 가장 좀 작습니다. 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크 컨버터라든지 다판 클러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손상이 많이 가는 편입니다. 젠2 같은 경우는 손상이 들어 테컴, 그래서 솔레노이드 밸브 쪽 모듈이 나가는 건데요. 이건 현대기아 동일한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불복이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젠2가 장착된 2014년식 이후의 모델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제 차량은 또 젠2 모델인데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차량 같은 경우는 누적 주행거리가 16만 7천이거든요.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없고 변속 충격이라든지 미션 슬립 이런 건 없는 편입니다. 근데 그 대신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마켓에서 미션 오일 쿨러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니까 확실히 2단 변속이라든지 고속 중에서 미션 슬립은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젠2 미션의 특성이 하나가 미션 오일이 140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락업 클러치를 빨리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크 컨버터가 빨리 손상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션을 보호를 위해서 미션 오일 교체 주기를 좀 빨리 가져가고 미션 오일 쿨러를 설치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단점 같은 경우에는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인터쿨러 아우터라인, 그러니까 인터쿨러에서 지나가는 고압 공기를 지나가는 그 호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에는 개선품이 나와 있어서 부품이 한 25만원 정도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걸 교체하면 크게 문제가 없고요. 제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미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LPG 같은 경우에 가이드 볼트라 해가지고요, 타이밍 체인을 이제 고정시켜주는 볼트가 있습니다. 그게 개선품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 구매해서 설치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발생되는 게 서머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복불복이라서 크게는 이슈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라지에이터가 이제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라지에이터가 보면 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 교환성은 좋은데 인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터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고 이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단점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특이한 건데 후측방 경보 장치가 초음파식입니다. 보통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전파식을 사용하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은 후측방 센서가 죽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닦아내면 다시 또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단점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조작감입니다. 보통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이제 담력이 초반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올란도는 절반 이상 밟았을 때 캘리퍼가 앞서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운전을 할 때 약간 브레이크가 밀리지 않냐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 2-3개월 정도 운전하니까 이런 느낌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점 같은 경우에는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경사로에서 이제 정차했다가 다시 가속을 할 때 이제 수동 차량처럼 살짝 밀리는 감이 있거든요. 근데 현대기아 같은 경우 2초 동안 밀림 방지를 해서 뒤에 있는 브레이크 패드를 꽉 물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올란도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페달 조작을 좀 빨리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올란도를 다시 살 거냐고 말씀드린다면 저는 살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안정성이 좋거든요. 2011년 유로 NCAP에서 충돌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별 5개 기준이죠. 그래서 정면 충돌, 측면 충돌, 그리고 이제 승객 보호 같은 기능은 준수한 편이고요. 특히 아기가 있는 집이라면 이제 아기에 대한 이제 프로텍션 기능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건데요. 일단 유로 NCAP에서는 18개월 아기 모델 그리고 3세 아기 모델 가지고 전방 측방 충돌 실험을 했었거든요. 그때 보호 기능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란도의 장점이 주행 안정성입니다. 상당히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높은 차체 강성이랑 직진 주행성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확실히 운전할 때 보타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피로감이 적고요. 그래서 고속도로 운전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올란도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좀 커지더라고요. 확실히 차체 강성이랑 직진 주행성이 좋다 보니까 운전하는 피로감이 적어지는 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LPG 사냐? 디젤을 사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금 더 정숙한 걸 원하신다면 LPG를 구매하시고요. 그리고 장거리를 주행하시거나 그리고 차를 좀 더 아신다 그러면 디젤 선택이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출력 위주랑 좀 장거리 운전성을 더 보기 때문에 디젤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일반적인 조건이라면 LPG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게 큰 힘이 됩니다.